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이제 근로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에서 급여 받는 거죠. 급여에 대한 세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미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이 이쁘든 안 이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면 봐야 됩니다. 이거 좀 한국하고 개념이 달라서 여러분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마인드를 버리시고 한국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한국하고 비슷한 거 뒤에 나오는 게 일부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 행정적인 처리 면에서는 많이 다르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소득세 회사에서 매월 띄어서 납부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도 많이 배고프겠죠? 예, 한국 같은 경우에, 다른 중국 같은 경우에 매월 신고 납부하죠? 일종의 납부를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정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럼 세무서에서도 어떻게 돼요? 춘궁기가 오겠죠?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소득세도 예납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 법인세 1년에 반기 한번 끊어서 6월 말까지 해서 8월 15일까지 한번 신고 납부하죠. 예, 그 다음에 1년 정산 12월까지 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치세 분기별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한국은 매월 신고 납부하는데 지금 홍콩에서는 부가치세는 없으니까 그건 무시하시고, 지금 이제 개인소득세 예납이 없으면 세무서도 배가 고파요. 운영이 안 돼. 1년에 한 번만 받아서는. 그래서 예납제도가 있다. 예납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회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44페이지 맨 앞에 처음부터 보시면 세금의 신고, 부과 및 납부, 예납 해서 매년 5월 세무서에서 세무국, 홍콩말로 세무국, 중국말로 세무국, 한국 세무서 뭐 똑같습니다. 세무국에서 개인소득세 납세자에게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을 발송한다. 그 다음에 개인 납세자는 신고서 발행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프라피텍스가 있는 사람은 3개월이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달랑 내가 받은 급여만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달로 봅시다. 사업소에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 연말 정산해야 되니까 3개월은 줘야 되겠지. 그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급여소득세만 있는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말로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별로 안 올 거니까 아래에 있는 표부터 보고 다시 말로 올라갈게요. 표를 봐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봅시다. 회사의 고용주 급여신고, Employers Return 해서 회사가 세무서에다가 일르는 거죠. 내가 저 직원한테 1년 동안 얼마를 지급했어요 라고 해서 보너스 얼마 지급하고 급여 얼마 지급, 보너스 얼마 지급, 주택수당 얼마 지급했어요 라고 일러주는 거야. 고용주 급여신고.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세무서는 개인한테 당신 작년에 급여가 얼마가 있었네요. 신고서 한번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요청을 합니다. 신고하세요. 이미 정보는 대충 받아놨죠.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신고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급여를 안 받아봤으면 신고서 안 오겠죠. 급여가 있는 사람들과 확인하고 신고를 하라고 신고 요청을 보내요. 세무서에서 5월부터 4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5월부터 이제 신고하라고 신고서를 날립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신고서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얼마 세금 내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신고를 파일링이라고 하죠. 파일링. 책자 철했다가 아니고 파일이 세무서에다가 관공서에다 제출하는 걸 파일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파일링.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이걸 갖다가 어세스먼트
어세스먼트 이거다가 신고서 작성, 신고, 신고서의 작성 또는 신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어세스먼트,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 정도로 세액의 작성 또는 납부세 신고서 작성 아니면 세무 신고서를 신고한다. 어세스먼트 이 정도 뭐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무용어로 보면 이거는 신고서 작성 또는 세액의 신고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어만 있을 때는 어세스먼트 추정하다, 추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분납한다. 10월경 1차 납부하고 연말 또는 6년 초에 2차 납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것만 갖고 이해가 잘 되면은 이해 잘 된 분이 비정상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다시 그 위에 표 위에 보시면 개인소득세는 매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년도의 수익은 당해년도 종료가 돼야지 내가 얼마 벌었는지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해 과세년도에 개인소득세를 일부를 예납을 하고 예납액을 부과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확정 못 시키니까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소득과 납부해야 될 개연수를 확정해서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지금 올해 지금 연도 중에는 확정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부를 예납을 하고 확정되는 해에 그 다음 해에 가서 확정하고 나서 차액을 정산한다. 그래서 차액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다. 조정 시 해당 과세년도의 예납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고 최종 확정세액 대비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년도에 예납소득세로 처리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많이 냈어요. 그럼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뭐라고요? 다음 해 예납을 미리 일부 낸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납을 많이 예납세액이 많았다. 예납액 대비 실제 확정된 금액이 더 컸다. 예납이 100이고 확정이 90이다. 그럼 10을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에 예납으로 쳐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맨 위에 가서 보시면 2019-20년도에 신고, 2020년도에 실제 신고가 진행된 이건 뭔 말인지 되시겠죠?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20년도 3월 31일까지가 하나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확정은 언제 돼요? 2020년도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0년도에 실제 신고가 진행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는 뭐예요? 20년도 4월 1일부터 21년도 3월 31일까지가 하나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역시 2021년도에 실제 확정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은 2019년도, 2020년도 개인소득세를 신고한다. 세무부는 소득세율 확정 및 예납액 부과. 납세 의무자는 19, 20 확정세액과 2020, 21년도 예납세액을 납부. 무슨 느낌이 좋아요? 안 와요? 그런가 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를 갖다가 지금 제가 여기 그리는 표를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저 나옵니까? 저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글씨, 손은 나오죠? 손 나오면 됐어요. 4월 1일, 2019년 4월 1일에 개인소득세 납세연도가 시작이죠? 그래서 3월 30일까지 여기 파란색으로 딱 끊어놨어요. 이게 1년씩이죠? 파란 게 단위가 1년씩 단위입니다. 전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2019년 7월 1일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죠? 7월 1일에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년도 아니라 납세년도가 종료가 됐어요. 3월 31일 날. 그럼 회사가 뭐예요? 회사는 세무서에다가 일르죠. 내가 저 직원한테 급여를 얼마 주고 보너스를 얼마 줬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해요. 회사가 자료 제출을 해요. 언제요? 결산 끝나야지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연도가 끝나야지 신고하지. 중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고 요청이 들어와요.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세무서에서 미스터 피터가 월급을 받아갔구나 라고 해갖고 피터한테 개인소득세 신고하세요 라고 4월에 받았으니까 올해나 6월에 하겠죠. 신고 요청 6월에 했다고
세무서에서 피터한테 메일을 보내요. 예, 그러면 피터가 한 달 이내에 7월 달에 신고서를 제출을 하죠. 지금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 그걸 세무서가 읽어봐요. 이 위에 있는 건 세무서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세무서고 아래는 회사하고 개인 이야기예요. 세무서에서 납부 통지를 해요. 세무서에서 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얼마 받았다고 신고서를 제출하니까 세금 계산해서 네가 납부할 세금이 얼마라고 납부 통지를 해요. 네, 근데 그 납부 통지 안에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통지를 9월에 했는데 10월에 납부를 들어가는데 납부 통지 안 내용 보면 통지서가 두 쪽이에요. 크게 말하면 세 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납부 통지서가 크게 말하면 두 쪽, 작게 말하면 세 쪽입니다. 지금 이거는 납부 통지가 언제 거에 대한 거예요? 19, 20에 대한 거죠. 19, 20에 대한 이 근무 기간에 대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납부 통지가 이 근무 기간에 19, 20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예, 일단 납부 정산이 뭔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 안 가시겠지만 그냥 납부를 하면 돼요. 19, 20에 대한 걸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지금 해가 10월이에요. 몇 년도? 21년도에 벌써 반이 넘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이번 연도, 전년도가 아니라 이번 연도에 대한 예납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예납하는 금액이 총 올해 납부할 세금액의 75%를 언제 내요? 10월에 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10월에 이 납부는 뭐예요? 정산하라는 건 뭐예요? 전년도 거에 대한 확정을 끝내자라는 거죠. 내라는 거고, 올해 거에 대해서 몇 프로? 75%를 납부하라고 와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쪽지가 3개가 오는 거예요. 3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쪽지가 1쪽지, 2쪽지, 3쪽지가 와요. 3쪽지는 납부 날짜가 그 다음 해 2021년도 2월달로 찍혀서 옵니다. 2월달에, 2월달이면 여러분 얼마나 된 겁니까? 거의 회계연도 마지막인 거죠. 납세년도 마지막이죠. 예, 거의 끝나는 시점을 해갖고 예, 총 예납액의 75%를 10월에 내고 2월에는 나머지 25%를 내라고 쪽지가 3개가 날라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원위치 할게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회사가 자료를 제출을 4월에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세무서에서 예, 피터한테 세무신고하라고 신고 요청이 날라와요. 그 다음 달에. 그럼 한 달 이내로 피터는 신고서 제출을 해요. 그럼 그걸 보고 나서 금액을 통지를 하죠. 예, 금액 통지서에 보면 뭐가 있다? 세 쪽이 있다. 항상 세 쪽이에요. 항상 세 쪽. 어떤 거요? 전년도 거에 대한 정산하자. 그 다음에 올해 거에 대한 예납인데 75%는 언제 해라? 지금 10월에 내라. 이거 납부할 때. 정산할 때 내라. 그 다음에 예, 세무서도 배고프니까 예, 2월 달에 25% 마저 예납액을 마저 내라. 그래서 계속세를 몇 번을 냅니까? 예납 2번 하는 거고 전체 납부는 확정은 3번 하는 거예요. 예, 3번 한다고 말하시는 분 맞아요. 예, 예납을 2번 하고 확정을 1번 해요. 그런데 예, 납부하는 날짜는 1년에 2번이죠. 예, 확정할 때 예납도 75% 같이 때려버리니까. 예, 3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2월에 마저 예납을 해요. 그럼 지금 이제 2021년도가 끝났죠? 2021년도 끝났잖아요. 2021년도 끝났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4월이 와요. 그럼 이쪽 앞에 1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회사가 다시 4월 됐으니까 또 하죠. 그러면 신고 요청 6월에 또 들어와요. 그럼 또 피터는 어떻게 합니까? 7월에 신고서를 제출을 하죠. 예, 신고서 제출을 하고 그럼 9월에 납부 통지가 오죠. 납부 통지가 역시 몇 개가 온다? 3개가 2년도에 대한 2021년도에 대한 정산하자고 날라오죠. 예, 2021에 대한 납부 정산 날라오고 2에 대한 예납 10월 달에 해라. 그 다음에 예, 해 가기 전에 2월 말까지 25% 예납을 해라 라고 해서
납부통지서가 세 쪽이 날라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그림 여러분 강의 잠깐 스탑하시고 화면 인수를 하든지 한 다음에 그림 그려 놓으셔야 돼요. 제가 홍콩 관련 세법책 한국에 나와 있는 거 거의 있지도 않지만 제가 많이 뒤져봤거든요. 이 그림 있는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되게 헤맸다가 실무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이구나 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보통 책에 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그림이니까 잘 그려 놓으세요. 실무하시는 분이나 아실 수 있는 거고 책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책으로 옵니다. 책 보시면 45페이지 맨 위에 2019-2020년도에 신고해서 보시면 2020년에 실제 신고가 확정된다. 개인은 2019년에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세무부 2019-20년도에 개인소득세 확정하고 2020과 2021에 연합액을 부과한다. 전년도 거 확정하고 올해 거 연합액 부과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전년도 확정세액 정산을 하고 올해 거 연합세액도 나는데 연합세액도 몇 번이다? 2번. 75%와 25%를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이 반복돼요. 이 글씨만 여러분 세법책에 보면 이 글씨만 있어요. 이 글씨만 갖고 알 수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고 이 그림 여러분 화면 정지하시고 확대하셔서 책에다가 잘 그려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연합 보시면 개인소득세 75%는 당해년도 확정 개인소득세 납부 시 신고년도 10월경에 합산해서 고지받고 납부한다. 올해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할 거죠. 연합은 언제? 10월에. 근데 이 10월은 원래 뭐 하는 달이에요? 작년도 거 확장 신고할 때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연합소득세 25% 마지막 안 낸 건 언제? 다음 해 3월 말 되기 전에 보통 2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해 지나기 전에 3월 말 되기 전에 2월이나 3월에 납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여기까지 그려내는데 이거 제가 공짜로 그린 거 아닙니다. 물론 돈 주고 배웠다는 게 아니라 실무하는데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른 책이 별로 없으시니까 잘 보고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기타 보십시다.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19년 과세년도에 9개월 동안 근무를 한 근로자는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계연도가 어떻게 돼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근무를 시작했으면 18, 19년도에는 몇 개월치 근무한 거예요? 9개월치죠. 그렇죠. 18년도에 6개월치, 19년도에 3개월치잖아요. 그래서 9개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케이스 제가 이걸 미리 써놨어요. 여기 7월 1일 날 취업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납부 정산할 때는 몇 개월치에 대한 것만 신고하면 돼요. 몇 개월치예요. 한 달에 그냥 100만원씩 받았다고 합시다. 한국 돈으로 편안하게. 이 사람 얼마 받았어요? 이 사업년도, 이 회계기간 납세 기간 동안에 1920 납세 기간 동안에 얼마 받았어요? 700만원 받았죠? 900만원 받았죠? 9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급여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이 사람 7월 1일날 취업했다며. 그러면 1920 세무연도에는 몇 개월 일한 거예요? 9개월이죠. 900만원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납부 정산할 때는 얼마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900만원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세무서가 등신이 아니니까 이 연합액을 뿌릴 때는 얼마로 해서 기준으로 뿌리겠어요? 네가 9개월 동안 900 받았네. 그럼 1년 동안 환산을 하겠죠. 900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넌 1년에 1200만원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연합액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냥 너 작년에 900 받았으니까 올해도 900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소득세 기타 부분 뭐라고 해요? 또한 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8, 19년도에 9개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해되시겠죠? 왜 9개월인지. 이것도 이해 안 가면 다시 들으면 돼요. 근로자는 그 다음 연도죠. 1920년도 개인소득 계산할 때는 12개월로 환산해서 해야 된다. 연합세액을 세무서가 그렇게 해서 주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해야 된다. 영어로 뭐라고
고상하게 표현하면요, annualize, 연으로 환산한다. annualize, 예, annualize 한다. 연 환산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이 납세자의 실과세소득 금액이 산정된 금액보다 10% 이상 적은 경우에 예납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납 연장 혹은 중단이에요.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는 작년치 근거로 해서 올해 내가 계속 일할 걸로 가정을 해서 75와 25로 지금 예납을 해야 되죠. 1200만 원 기준으로. 근데 내가 하다 보니 다시 6월 말일자로 잘렸어요. 잘릴 수도 있죠. 난 올해는 얼마밖에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300만 원밖에 없죠. 당장 취업이 안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는 지금 300만 원밖에 없죠. 왜 300이냐 또 물으면 안 돼? 왜? 4, 5, 6이죠. 예. 6월 말일날 잘렸어. 예. 그럼 나는 3개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납은 세무서에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날라온다? 1200만 원 계산을 올해 똑같이 벌을 거라고 날라온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세금이 확 줄어들겠죠. 올해 낼 세금이 거의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이 납세자의 실과세소득 금액이 산정된 금액보다 10% 이상 작은 경우, 예, 어쩌고저쩌고 납세 종료해서 쉽게 말하면 잘린 경우에, 중간에 잘린 경우에는 예, 예납하는 금액이 많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예, 예납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예납을 중단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해되시겠어요? 예, 근데 세무서에서도 뭐, 그러니까 뭐라고? 예,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라? 예납 기한 28일 전 또는 계약서무서의 예납 고지서 발행일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야 된다. 예, 하여튼 빨리 해라. 예납 고지서 나오기 한 달 전에는 하던가, 아니면 고지서 나오고 나서 14일 이내까지는 저 잘렸어요 라고 해서 다시 신고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 말만 보면 좀 애매한데, 잘렸을 때, 중간에 잘렸을 때 세금 다 낼 이유가 없죠. 예납도 또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세금을, 예납을 중단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계산 시 납세자는 공제액과 면세소득을 차감할 수 있다. 인적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개인소득세 예납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공제액과 면세소득 차감할 수가 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예납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예, 예납 연장도 가능하다.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46페이지 개인소득세 과세 방식의 특징이라고 할게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좀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세법 선생님을 좀 반성해야 돼요. 예, 왜 남의 나라 건 공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홍콩 세법도 그렇고요, 중국 세법도 그렇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그건 좀 배워야 돼요. 예, 홍콩 세법 여기 있는 거 보면 정말 좋은 세법 제도가 있는데, 예, 알고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법 너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무 잡아 족치고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 과세하고 하는 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납세 과세 행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한국 세법이에요. 예, 그래서 좀 미안해요. 한국 회계사지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예, 중국 세법에서도 배울 건 배우고 홍콩 세법에서도 배울 건 배우자. 가능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 한국 세법 선생님들, 그 다음에 입법자들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 좀 듣고, 예, 좀 공부 좀 하시길 바라요. 예. 개인소득 과세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개인소득 과세 특징. 예, 여러분 이번 페이지까지 하고 좀 쉴 테니까 또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예, 따라오세요. 어느 하나의 소득을 개별 소득의 징수로 종결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한다. 종합과세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 소득의 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세율이 누진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세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개인소득세도 그렇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죠? 세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단계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세율이 10%, 20%, 뭐 1,000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 뭐 1억 5천 미만, 1.5억, 그 이상 이렇게 세율이 누진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이런 아까 금방 뭐라고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개인소득세 안에 사업소득세도 들어있고요, 근로소득세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요. 예, 각각 하나의 개인소득세 밑에 하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따로 냈어요. 내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이다. 네, 그럼 얼마 세율을 적용받은데 높은 세율이 20%죠. 예, 7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7천만 원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예,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한국은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7천만 원 합치면 어디로 가요? 이 구간 가버리죠. 예,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있어요. 3천만 원. 그러면 합쳐지면 1억 7천 원 올라가. 제일 높은 세율 40%로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분리과세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7천만 원이니까 20% 세금 납부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7천만 원 있다. 20%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한국은 합산과세를 몰기 때문에 다 합치면 1억 5천 넘어갈 거니까 제일 높은 건 40% 두드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리과세를 끝날 때보다 합산과세하면 당연히 추가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죠. 한국은 합산과세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금을 많이 뜯어가기 위해서. 한국은 합산과세 하는 목적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잡아 족치려고 하는 거죠.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라라고 합해서 두드리려고 하는 게 한국에서의 종합과세, 합산과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이건 좋게 쓴 말이에요. 한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에서는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경우에 세부담이 작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한도액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사소득의 경우에 3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과세 표준이 기사소득 금액,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를 해야 되고, 300만 원 미만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 과세 표준의 개념이죠. 300만 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홍콩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위에 본문으로 올라왔어요. 본문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이 홍콩의 경우에는 납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아래와 같이 선택해서 합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양가로 1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 가능.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업소득하고 두 번째 배우고 있는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소득세로 신고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러면 이자소득은요, 배당소득은요, 여러분 면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없는 거. 한국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갖고 되어 있지만 홍콩에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없는 이유가 배당하고 이자 같은 경우 아예 홍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시면 홍콩의 근로소득세 납세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임대가 빠졌네. 부동산, 제가 늦게 나중에 책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별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는 일회성으로 동시에 진행하나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된다. 원칙은 분리과세예요. 원칙이 뭐예요? 한국은 원칙이 뭐예요? 근로소득이 있고 임대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300만 원만 넘어가면 무조건 합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홍콩은 뭐예요? 원칙이 각각 납세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 합산과세가 아니고 예, 원칙이 분리과세요. 각각 납부하면 끝나는 건데 네가 원하면 합산을 해라라는 거예요. 왜 원하겠어요? 한쪽에서 빵꾸 나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적지 않았어. 예, 비록 세율이 10%씩 낮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적자가 났으면 한국 같으면 예, 각각 납부했을 때는 하나가 100 하고 하나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봅시다. 홍콩에서 세 개 중에서 예, 그러면 각각 납부하면 그냥 100에 대해서 10%라고 과산했을 때 10원 10원 내고 납부하고 말겠죠. 20원 납부하겠죠. 근데 홍콩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 마이너스 빵꾸 나면서 세금을 못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리과세 했을 때는 얼마예요? 20원을 납부해야 되죠. 근데 홍콩에서 그러지 마라. 합산해라. 예, 100 마이너스 100이면 합산하면 100밖에 안 되죠. 그럼 거기다가 세율 10%인 10원만 내라.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산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 마인드 자체가 부럽죠. 예, 한국은 예, 조그만 돈까지는 그냥 내가 잔돈은 안 걷을게. 300만 원 미만은 그냥 분리과세 했는데 300만 원 돈 좀 될 것 같으면 합산해서 나 세금 왕창 뜯어갈게 라는 입장인데 홍콩은 뭐예요? 원칙이 분리과세예요. 그냥 하나하나 세금 납부하고 종합신고는 원래는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원하면 하나가 빵꾸 났다면 합산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럴 때 합산신고 네가 하면 돼요. 입장이에요. 원칙이 분리과세고 네가 원하면 종합과세로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순근로소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금액과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한다. 이게 뭔 말이 뭐냐면 예, 아래 보시면 그 주석 보시면 56페이지 9번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참조라고 되어 있죠. 예, 교재 따라갑니다. 56페이지에 9번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이게 영어 표시라서 한국말로 딱 정확한 표시가 없어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붙여놨어요. 앞에다가. 예, 근데 영어로 이해 가능하신 분은 영어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계산구조. 지금 근로소득세 계산구조예요. 예. 근로소득세 계산구조인데,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 기본공제가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표시했어요? 순근로소득. 근데 원래 이게 앞에 근로소득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근로소득이라는 챕터에서 세금 계산이라고 됐지, 앞에 근로소득이라는 말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ssessable income, 과세대상 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세금을 과세대상 소득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게 앞에 근로 뭐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예.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과세대상 소득하기 애매해서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을 영어로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예. 이것도 allowable deduction에서 빼줄 만한 차감 금액 이런 건데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제가 빼줄 만한 차감 금액 그러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제가 기본공제라고 말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순근로소득 net assessable income. 예, 순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죠. 제가 그냥 순근로소득이라고 근로란 말을 제가 넣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얼라원스. 이거는 진짜 인적 공제 맞네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고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텍스레이트. 예, 여러분 이 텍스레이트에다가 여러분 괄호 열고 닫고 옆에다가 뭐 쓰시냐면 누진세율이라고 쓰세요. 과세 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저도 쓸게요. 다음번에는 교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율 텍스레이트이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산출세 세금이 얼마 나오고요. 세금도 얼마 까줄게. 예, 우리 아까 뭐 외국납부세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또 세금 부담이 안 심해지도록 까주는 게 세액 감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 세액 감면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그 밑에 연합세액 및 기납부세액. 우리 연합 배웠죠? 75%, 25% 연합한 거 빼면은 이번에 확정으로 납부할 금액이 얼마다. 로직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게요. 46페이지 겁니다. 그래서 46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쭉 본 아까 56페이지에서 쭉 본 건 어떤 소득이에요?
근로소득만 계산한다면 이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합산을 한다면 순근로소득의 15%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과세표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또 그 중에서 작은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어째 작아지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미 우리 배웠어요. 네가 세금이 작아질 것 같으면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근로소득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합산을 해라. 네가 원하면 합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합산을 했으면 저 앞에 근로소득 단계에다가 합산이 들어갔겠죠.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게 뭐예요? 순근로소득에다가 15%를 곱한 금액과 과세표준에다가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 둘 중에 작은 거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세요? 46페이지에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네가 위에서 마이너스를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 누진세율로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대신에 여러분 장단점은 있죠. 다시 표로 가볼게요. 순근로소득 56페이지에다가 순근로소득에다가 몇 프로를 곱할 수 있어요? 15%. 대신에 세율 누진세율로 가면 대신 중간에 뭘 빼줍니까? 추가로? 인적 공제를 더 빼주죠. 그래서 어느 게 클지는 몰라요. 해봐야 돼요. 내 가족들이 많고 병든 부모님이 많으시면은 인적 공제 금액이 많을 테니까 누진세를 하더라도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인적 공제가 거의 없겠죠. 싱글이라면. 그러면 그냥 차라리 순소득 금액에다가 15%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네가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할 거냐 말 거냐 네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산을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15%로 싸게 낼 거냐 아니면 인적공제 다 계산해갖고 비싼 세율을 한번 계산해 볼래? 그것도 네가 한번 골라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합산의 개념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합산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아래 페이지 보시면 부부 합산과세의 선택 가능이 있어요. 혼자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있는데 홍콩 사람이에요. 나도 일을 하고 아내도 따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해요. 그럼 아내도 따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내의 개인 인적공제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내도 자기 거 자기 공제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님이 놀아요. 밖에서 일 안 하시고 집에서 살림만 열심히 하시고 가족을 잘 케어해 주세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적공제가 나만 하잖아요. 그때는 아내하고 나하고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개별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내도 따로 신고해야 되니까 인적공제 본인 거는 자기가 해먹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내님이 노셔. 그럼 어떻게 해? 아내님 걸 나한테 땡겨오면 인적공제를 내가 더 받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합산도 네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한국에서도 아내님이 따로 직장에 있고 자기는 급여가 있으면 아내님 혼자 단독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죠. 맞아요. 그럼 내가 아내 부양공제 뺏어먹을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 내 자녀 둘이 있으면 한 명씩 나눠 가져서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아내님이 따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합산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혼자의 신고 납부는 자신의 개인 소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납세자와 배우자의 분리과세의 세액 합계가 부부 합산 과세 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납세자는 부부 합산 과세를 더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즉 합산으로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에는 네가 해봐라. 해보고 나서 네가 좋은 대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때요? 합산하는 목적이 무조건 합산을 해야 되고 그 목적 자체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기 위해서 합산을 하라는 건데, 홍콩은 뭐다? 세금을 원칙은 각각 개별로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그렇게 따락따락 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에서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산을 하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인적공제 필요 없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15%에서 비록 15%가 높을 수도 있지만 낮아요.
낮은 세율로 해라. 이쪽 공제 대신에 이쪽 공제 많이 받는 사람은 누진 세율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네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여러분 표정을 봐서 여기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개인소득세 세 번째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